네, 이제 목차를 잘 끝내보고 그 다음에 추천의 말이 나와요. 이제 기훈이 형이 이제 쭉 쓴 건데 일단 뭐 케미 센터장이랑 아까 얘기했고 케미 센터장이란 말이 안 나왔고 케미 그냥 하루 그래서 이제 제자를 키우는 것까지 이제 앞장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뭐 기훈이 형을 제가 정확히 알아야 사실 이것도 기훈이 형을 알아야 돼. 제가 기훈이 형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딱 읽으면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얘가 진짜 한 말이야 아니면 남의 걸 베껴 쓴 거야 그리고 자기 위선이야 뭐야 뭐 이런 느낌이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뭐 이렇게 진짜 자기가 살고 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기훈이 형 5년 동안 봤기 때문에 이게 확 와닿긴 해요. 근데 이제 처음 진짜 생판 이 책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누군지 모르니까 물론 조현식 선생님은 그래도 유튜브로 나오는데 잘 안 나오잖아요. 글만 읽어보면 그래서 간단히 저도 글만 읽어봤어요.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이 책을 읽다 보면 장르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로 시작을 해요. 형은 어떠세요? 첫 구절에 느껴지는 의문. 장르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고전이잖아. 근데 장르에 대한 의문이 생겨. 근데 고전 같지 않았나? 그런 걸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는 그 고전과 이 책을 다르게 받아 이게 도대체 뭘까 읽으면서 계속 여러 장르가 생각이 났나? 홍선은 이 책을 읽다 보면 장르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재즈라는 거죠. 재즈라는 거죠. 재즈다. 이게 뭐 하다못해 병법서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저는 그냥 이게 의문을 가지면서 책을 읽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책을 답을 위해서 읽잖아요. 답을 구하려고 책을 읽는데 그 답 우리가 무슨 설득의 심리학, 설득이 뭐냐, 뭐 이렇게 답을 책을 읽는데 오히려 자기한테 의문감을 던져주는 책이라는 그 메시지에서 참 이 책에 대한 어떤 매력을 담기는 그 부분을 설명을 그러니까 첫 구절에 대한 어떤 인트로를 준 것 같고 그 뒤에로는 이제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제가 기훈이 형에 대해서 다 설명하기 좀 어려워서 가장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나예요 나. 보면은 첫 대목이 뭐야? 무엇이든 장르의 나의 생각을 맞추려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 이 책을 읽는 내내 나에게 던져준 것. 목적에 맞춘 내가 정말 나인가? 다 대부분이 나라는 그 어떤 단어가 꼭 들어가더라고. 자아가 강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어떤 나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주는 책의 메시지이지 않았나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첫 단락 안에서. 그러니까 목적에 감춰진 이면을 무의식적으로 피하면서 내가 아닌 남에게 나잖아. 책임을 전가 행복이라 말한다. 어차피 목적이 나를 대체한다면 나의 행복 또한 목적이라 허구일뿐이지 않은가. 청춘이나 방패는 시간의 무게를 피할 수 없는 걸 모르는 걸까? 뭐 이러면서 의문이 생기면서 마지막도 의문으로 장식을 하는데 결국 나를 알아가는 이 책의 어떤 메시지를 끊임없이 추천서의 첫 단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고전의 저자는 인간들이여 나의 자신을 직면하고 피하지 말라라는 성인의 말을 역설한다. 나에게로 의심을 초대해서는 친해지는 소행을 통해 자유를 얻으라고 소리 높여 강조한다. 이 책은 고전을 말하고 있다. 고전을 말하면 이제 고전의 어떤 그 메시지, 흔히 말하는 꼰대 보수라는 걸 하지만 저자는 살아남은 생존의 언어다. 이 생존의 언어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우리한테 의문을 또 전제해줬고 생존을 읽는 동안 나의 언어를 재해석했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의 삶에서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을 느꼈다. 하면서 쭉 이제 그 이야기 방식을 이야기했고 나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세상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쓰면서 마무리 짓고 있으니까 진짜 나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올 정도로 자기밖에 없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선생님이 이런 글을 쓰진 않았던 맥락에서 보면은, 근데 저도 제 글에 나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나에 대한 그 시작을 한다라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남을 평가하는 데서 시작하지 나를 평가해서 시작하지 않잖아. 그렇지. 남을 평가잖아요. 뒷담화하고 결국엔. 그러니까 고전은 결국 나를 보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보는 작업을 이지 많이 했으니 이제 나를 돌이켜보자라는 게 어떤 추천서에 그 김기훈 케미하고라는 분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었나. 그게 나를 이제 돌이켜다 보면 혁명가, 예술가, 번역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를 이제 기훈이 형이 딱 제시를 한 것 같아요. 혹시 다른 형은 어떻게 의견 있어? 이 책 읽으면, 이 추천서 읽으면서? 그 정말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나를 그동안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살았고 또 어떤 나에 대해서 직면하는 걸 회피하면서 살았고, 근데 이제 이런 고전을 통해서 또 이 생존고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를 계속 파고 들어가고 나를 직면하고 그걸 피하지 않고 계속 생각해 나가는 과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책을 보면 진짜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살아오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보지 못했던 것들, 회피했던 것들을 그냥 진짜 직면하면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예, 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느낌, 다른 거보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의 마음, 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파고 들었기 때문에 이런 나라는 이야기가 이 속에서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나라는 사람이 점점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술가, 번역가, 혁명가 이 이야기의 삶을 제시한다. 자기도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냥 막연한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술가, 번역가, 혁명가의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이런 책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런 걸 느껴서 이제 여기다 이걸 마지막에 또 쓰지 않았나. 기훈이 형이 참 노력을 한 거죠. 이거 사실 추천서 쓰라고 저희한테 얘기해놓고서 아무도 책도 안 읽고 추천서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추천서 쓰기가 쉽지 않은데. 예, 쉽지 않. 책도 안 읽고 썼어요. 그래서 퇴진이 없고 말이야. 이게 추천의 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훈이 형 이 책 한 페이지를 자시에 넣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훈이 형이라는 처음에 책이라는 글에 올린 거잖아요. ISB 적혀져 있는 도서관에 자기 글을 처음 실은 거잖아. 거기에서 이제 나로 시작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기훈이 형도 그런 어떤 참 그렇다 라는 생각이 들고. 홍서는 어때? 너도 나중에 들어가. 계속 여기 있다면. 그 기훈이 형이 나라는 거를 많이 쓴 거는 그게 근데 그 공감이 돼? 근데 나의 의견이지 너의 무조건 그게 다는 아니야. 근데 그게 지금 요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나 없이 남만 생각하며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스타나 이런 거에 올리면서 사치를 부리고 남과 비교하고 하는 삶과 동떨어진 삶이 뭐냐면 나에 집중하는 삶이고, 그 삶이 곧 뭐냐면 고전에서 가르쳐주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곧 기훈이 형이, 센터장 형이 이런 얘기를 쓴 거는 이 책 읽으면서 나에 한번 집중해봐라 라고 추천서니까 그렇게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나에 한번 집중해보자. 그쵸? 한번 왜냐면 유튜브만 들어도 솔직히 다 남 얘기잖아. 다 남 여행하고 남 처먹는 거 보고 남 뭐 생각하는 거 보고 내 생각을 한번 들어보자는 것만 참 그게 진짜 수행인데 그 달마대사가 면벽상전을 해서 10년 동안 벽만 쳐다보고 있었잖아. 그 나를 본 거 아니야. 거기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참 나보기가 어렵죠 요즘에는. 참 유튜브도 많고 유튜버에서 남 얘기 듣느냐고 바쁘고 유튜브 없는 세상에서 남 얘기하느냐 바쁜 삶을 어떻게 선생님 많이 보셨나요? 그 전에 유튜브가 없을 때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똑같이 뭐 그쵸? 숫자를 얘기하면 똑같이. 솔직히 그러니까 유튜브 지금 유튜브냐고 술자리도 안 하지만 그때 대부분 술자리가 있었으니까 선생님 어떠세요? 이 아까 기훈이 형 이 추천서의 글에 대해서. 내가 그걸 뭐 자세하게 얘기 안 네. 하는데 네, 나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다 그러면 네, 어쨌든 뭐 일단 그걸 많이 느낀 것 같아. 네, 나도 좀 알긴 아는데 네, 어쨌든 뭐 나를 모르면 이게 사는 게 쉽지 않다. 그렇죠. 그걸 일단 내가 누군지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약간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걸 좀 약간 얘기한 거 아닌가. 보통 사람들은 뭐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누군지. 그렇지. 그래서 나에 대해서 물어보면 벙치잖아. 내가 뭐지? 내가 뭐 김문석인가? 김세 진짜 너냐?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센터장 교육이 다 그거를 처음부터 깨고 들어간다는 게 지금 현실에 있는 유튜브에 대한 어떤 많은 이야기들을 보다 그런 어떤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죠. 이게. 그래서 딱 추천서는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이제 머릿말이 이제 나와요. 머릿말 딱 이제 머릿말을 읽어보면 여기서 또 감동이 참 어떻게 이런 말을 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저도 책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탁 끊어주면서 탁탁 끊어주면서 가거든요. 탁탁 끊어주면서 그 뒤에 탁 뭐가 오고 이게 딱 일관성 있게 그런 게 좀 느껴지는데 여기까지 한번 오늘 많이 알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알아서 지금 많이 들어왔잖아. 그렇죠. 많이 들어왔으니까 안 거죠. 지금 이거 이 책 나온 지도 거의 이거 몇 년에 나왔어? 이거 얼마나 나왔어? 이거 나온 지 꽤 됐어요. 이것도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딱 책 읽으면 23년도 3월에 나왔거든요. 쉽지 않아. 아 진짜 네. 제가 투자는 삶이다가 21년도 3월에 나왔는데 그거까지 재해석하는데 2년 걸렸는데 이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처음에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가 선생님을 이렇게까지 비약적인 설명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나의 구라를 할 수 있는데 이거 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그냥 그렇게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저는 감각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량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제가 공부를 풀 때 문제 푸는 고수들을 보면 야 이거 답이 3번 같아 하면 그게 다 맞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근데 진짜 그게 고수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답이 3번 이런 3번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그런 논리적인 딱 갖춰진 사람이 진짜 밸런스 있는 사람인데 아직 저는 건강적인 부분이나 어떤 삶의 밸런스가 아직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져 있다고도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면서 밸런스를 맞춰가자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그 유튜브에서의 책을 해석해 주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또 보고 싶었고 책 읽어주는 남자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거보다도 한번 집중적으로 나의 언어로서 같이 풀어가보자. 설명을 한번 이제 설명 끝났고 이제 머릿말 들어가 보면 첫 문장부터 근데 이게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면 이렇게 쉽게 읽으면 진짜 쉽게 읽을 수 있는데 첫 문장부터 고전은 문명 사용 설명서의 총서라 할 수 있다. 이게 첫 문장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저는 이게 참 이거 독자들한테 너무 폭력 아니에요? 처음부터 어려운 말이에요. 공감해서 이게 어려운 말이라는 거? 그치 이게 어려운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머릿말이니까 이런 말 쓴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문명의 사용 설명서가 뭐예요? 그러니까 설명 못하겠구나. 그냥 그 소리로만
그러니까 아까 말한 형이 말하는 것처럼 문자 그대로만 이제 우리가 이게 문명이 미음 우 니은 뭐 이런 거지 문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뭔 말이냐는 거야.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있거든. 누가 저도 쓴 사람이 있는데 네.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뭔지 이건 뭔 말이야? 홍선은 어떤 느낌이야? 저도 너무 어려워요. 말 자체. 근데 우리가 솔직히 보면 케미를 만나기 전에는 그래 뭐 아니야 이렇게 갔을 거야. 그렇지 지금 읽으니까 어려운 거라고 우리가 솔직히 생각을 하는 거지. 솔직해진 거야 이거 지금 그렇죠? 대충 뭔지는 알아. 뭔지는 아는데 들어온 게 있어서 예 근데 말 표현해가지고 뭔데.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그래도 어제 아까 오늘 갑자기 여기까지 나와서 홍서도 책을 못 갖고 왔지만 이게 문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영부터 썼구나. 이게 이제 이게 테마예요. 이게 고전은 뭐다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가 고전을 알려고 왔는데 문명이 나오면 문명이 뭔지를 알고 가야 고전이 이해가 되잖아요. 고전이 뭔지 몰라도 돼. 왜? 사실 둘 중에 하나는 알아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야 설명이 가능할 거 아니야. 둘 다 모르면 모르는 거지. 사용 설명서는 알 거잖아. 그냥 뭔가 이렇게 내가 그 설명 그게 이해된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럼 이제 문명이 뭔지 그러니까 솔직히 어려운데 한번 가보자는 거죠. 문명이 저도 몰라요. 그냥 같이 공유해보자는 맥락에서. 그리고 그게 아니면 바로 이제 반론을 해주셔도 되고. 문명이 성환이 어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문명은 글이잖아요. 글이다. 그러니까 문이 글이잖아요. 그렇죠. 들어오는 자 발굴하면서 그렇죠. 언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죠. 언어. 그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게 네. 사용하는 언어가 그냥 우리가 말을 하지만 이게 어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을 해보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들도 어떤 대중 매체나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시각각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것도 그냥 흡수해 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게 무슨 말일까를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걸 사용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다 투자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도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해. 그 말을 쓰는 전문가의 말을 듣고 대중들은 일반 개개인들은 자기가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투자다라고. 그 언어는 과연 어디서 온 거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걸 이제 전파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이게 언어지라고 사실은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주입이 돼서 그걸 또 사용을 하고 이게 돌고 돌아서 다 그런 언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 언어에 대한 그 사실은 자기가 그 언어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 고전은 문명에 여기 보면은 문명 사용 설명서에 총수라고 할 수 있다. 제 생각 그냥 이 언어를 진짜 내가 이게 어떤 언어인지를 밝히지 않으면 그걸 내가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그냥 다 똑같은 언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람이 어떤 문명의 주체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문명이 되어야 금융 같은 것도 잘 활용할 수 있고 깨달아야 돼. 그게 곧 언어에서 출발이다. 근데 언어를 우리가 막 쓴다. 사실 그게 실체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홍선은 어떻게 생각해? 심각하게 읽는데?
너무 어려워요. 문명이 우리가 문명인이라고 말하지만 다 사실 이해하는 거야. 문명이 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그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명 사용 설명서 이게 청소다. 일단 인간에 있어서 뭐 의식주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신적인 세계, 어떤 뭐 삶 이런 걸 총괄로 일컫는 것 같은데 지금 같으면은 자본주의가 문명이겠죠. 지금 시대는 옛날에는 뭐 성리학이 됐었고 그 이전에는 뭐 했었는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을 바꾸면은 자본주의 설명서의 청소다 뭐 이런 그렇죠. 그것도 되죠. 시대에 인정하니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개념과 어떤 삶 뭐 이런 거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 뭐 어떤 필요하잖아 그게. 그거 같아 문명이 말이 표현하기 좀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표현 뭐 머릿속에 있는데 이게 안 나와 그래서 그렇죠. 잘 모르겠어. 이게 저도 이제 저의 짧은 생각을 던져보자면 여기 뒤에도 나와 있는 글을 보면 누구나 문명을 살아가지만 그 문명의 전체적인 구조와 근본을 알지 못하면 죽는 순간까지 코끼리의 꼬리만 만지며 살아가야 한다. 대부분의 인간이 코도 아니야 이거 꼬리라고 썼어. 그쵸? 이거 참 웃기죠. 코도 아니야 이거 꼬리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렇죠. 예, 무슨 느낌이 그것이죠. 예. 예. 아 꼬리 이것도 참 표현도 참 예술이야. 대부분 인간이 그렇지 않는가.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전체를 두루 살펴보면 거대한 동물이 코끼리임을 아는 명확히 아는 삶이다. 주인은 그런 자여야 한다. 아무리 꼬리나 다리를 잘 느낀다 해도 코끼리임을 모르면 그저 장님이고 허당이다. 고전은 장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고 문명의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깊은 깨우침을 준다. 그것이 바로 고전이 수천 년을 살아남은 생존 비법이다. 자, 뒤에 나오고 이제 고전은 초월한 언어고 무소불위한 권력도 고전의 언어를 깨우친 자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죠? 왜냐면 고전을 깨우쳐서 언어를 아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데 주인 위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지배를 할 수 못한다는 게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성원이 형이 말한 것처럼 문명, 문화 저는 명확하게 제 스스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문명은 언어예요. 아까 말한 언어에서 글. 그러니까 우리가 글인데 이게 뭐냐 얘를 배워야 돼. 무조건 배워야 돼. 배워서 이 문에서만 끝이는 게 아니라 배워서 밝힌다. 이 밝힌다는 게 왜 밤낮 없이 밝히는 거예요. 늘 깨어 있는 거예요. 늘. 저는 이거에 대한 표현으로서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음.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다 라고 봐요. 문명이라는 게. 다 바꿔 이야기하면 문명은 통찰력하고도 비슷해요. 문명인은 통찰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를 읽기 때문에. 문명인은 자본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문명을 쥐락펴락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인간이 왜 이게 안 되냐? 왜 문명이 되게 어려울까요? 인간은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이 통찰력, 이제 깨달음, 즉 이 통찰력을 가지려면 편견이 없어야 되거든요. 편견이라는 게 뭐야? 코끼리 코만 만지고 다리만 만지는 거야. 한쪽 면만 보는 거야. 왜 인간 자체가 눈이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뒤를 못 봐요. 통찰력이라는 건 뭐야? 전체를 보고 한 면만 보지 않는 거잖아요. 양면을 다 보는 거잖아. 근데 인간은 이러기가 어려워. 왜 어려울까? 아까 눈이 뒤에 안 달려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이라는 건 길게 봐야 돼요. 길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인간은 시간과 공간 위에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적으로 길게 보고 공간적으로 총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보면
문명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일단 글을 배워 이거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연습인 거죠. 왜 그러냐? 자 보면 자연의 이치와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자연에서 깨달음을 전 본 건데 가장 더운 날씨가 언제죠? 그러니까 가장 해가 긴 날. 그건 뭐죠? 지났죠. 하지. 하지야. 가장 더운 날이 언제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말복이 제일 덥거든요. 이게 근데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지. 왜 말이 안 돼?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보면 좀 이상해. 왜 그러죠? 가장 낮이 길면 가장 더워야 될 것 같잖아. 그처럼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그게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게 이게 경험을 해야만이 이거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시간을 길게 봐야 된다는 거야. 현상이 발휘되기까지. 그러니까 인과가 있어야 되는데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원인과 결과를 느끼기에는 시간이 길게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죠? 다른 또 예시로 보면 우리가 가장 날이 긴 날 동지잖아. 근데 이날이 가장 안 춥잖아. 가장 추운 날은 그로부터 한 달 뒤 대안이 가장 춥거든요. 시간적으로 길게 봐야 현실과 접목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건 통체적으로 길게 봐야만 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경험을 하지 않고 투자를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명하고 잘 매치가 안 되나? 저는? 저 하지, 동지, 말복, 대안도 길게 봐야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통찰력을 가지려면 편견을 없애야 되는데 이 편견이라는 게 깨지기 위해서는 인간은 시간을 길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건 그치? 근데 시간을 길게 보는 게 자연의 이치에서 보면 동지와 하지 같은 현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 자연이 일부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보낸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를 보기 위한 거죠. 시간 길게 보면 다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보는 그 연습. 그게 곧 명리에 해당되는 거죠. 밝게 본다는 거죠. 우리가 짧게 보는 인간은 밝은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타만 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골방에 갇혀서 어떻게 그 투자의 긴 미래를 보겠어요. 1년, 10년 그 의미에? 그렇죠.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그 의미로? 네. 그러니까 길게 봐야만 통찰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편견이 줄어들고. 그게 그 문명의 깨달음이 말하는 이치라는 거예요. 그럼 경험이 그렇죠. 경험밖에.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걸 볼 수 있다 그 의미. 그렇죠. 근데 그게 경험이 나의 글이 없이 경험을 한다? 어려운 거죠. 인간은 글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명이라는 그 깨달음을 가기 위한 경험으로서의 많은 축적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 문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도 우리가 고전을 읽으면 고전에서도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긴 과정이 또 나온다고.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아주 먼 미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공간과 공자 시대의 공간은 완전 다른 공간이잖아. 그 공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만, 그리고 시대와 매칭이 될 수 있어야만 그 문명에서의 느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이게 공감이 안 되겠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뒤에 설명이 내가 전체를 봐야 한다라는 그 느낌에서 보면 즉 이 전체를 보는 인간의 한계성 속에서 우리 문명이라는 걸 느낄 수가.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야 우리가 문명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튼 잘 한번 생각을 같이 나중에 보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뭐
왜냐면 이 문명이라는 게 글을 배워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건데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은 편견을 버려야 되는데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는 길게 보고 공간적으로는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또 다른 예시를 들자면 하루 사이에 내일을 알 수가 없고 1년 초는 내년에 봄이 온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건 깨닫지 못하면 1년 초와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고전이라는 건 뭐다? 결국 시간적으로는 길게 볼 수밖에 없고 먼 과거니까 공간적으로는 아주 그 사이에서 공간의 삶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공자시대 아침에 알람으로 일어났을걸? 새소리, 물소리로 일어날 수밖에 없죠. 닭소리로 일어나거나 그게 다야. 그게 부의 시계지. 그 시대야. 그 시대를 알아야 우리가 고전을 알 수 있다라는 거 한다는 거죠. 즉 문명이라는 건 어디서 시간적으로 길게 보고 공간적으로 총체적으로 봐야 즉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게 곧 문명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전체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문명이 깨달음이라는 이치로 설명하기 위해서 코끼리의 전체를 본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바로 와닿았어. 문명이라는 건 깨달음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코끼리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게 만약에 문명을 깨달음이라는 그 이치로서 설명하지 않으면 마지막 맥락이 깨우친 자리라는 어떤 이미지로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명을 제가 그전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문화라는 건 한 개인이 시스템을 통해 자기의 삶을 바꾸는 거고 문명이라는 건 한 개인이 글을 배워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 저는 그렇게 정의를 제 스스로 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않는 사람에게 문명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부정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단기적인 것만 보지. 그러니까 공부는 하기 싫은데 시험은 잘 보고 싶고 돈을 빌리고 싶은데 갚지도 않는 게 인간의 심리잖아요. 근데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있기 때문에 낮이 있는 거고 이런 어떤 인과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길게 보고 공간적으로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제가 이 첫 번째 단락을 읽었던 해석했던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게 또 뭐다? 돈과 권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쵸? 웃기지 않나요? 바로 나온 게 돈과 권력은 매우 중요하다. 끊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고 가요. 이게 좀 어렵거든요.